안녕하십니까.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일입니다. 오늘은 냉수욕이 근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만약 보디빌딩과 관련해 많은 자료를 읽어보시는 분들에게 운동 후 냉수욕이 근비대를 일으키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80% 이상이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 왜냐하면 운동 후 냉수욕이 근성장을 줄인다는 연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. 이번 연구에서는 7주간 운동 후 진행하는 냉수욕이 근비대, 스쿼트 및 벤치프레스의 근력 증가, 그리고 점프 퍼포먼스, 푸시업 스윙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습니다. 그 결과 냉수욕은 근력 향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냉수욕과 관련된 이전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제2형 근섬유의 근비대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참가자들은 1주간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운동과 훈련 프로그램에 포함된 운동에 익숙해지는 기간을 가진 후 사전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. DXA 스캔을 통해 체성분을 평가했고 카운터 무브먼트, 스쿼트 점프, 푸시업을 진행하여 스트렝스를 평가하고 원RM 레그 프레스와 원RM 벤치 프레스를 측정하여 근력을 평가했습니다. 사전 테스트가 끝난 후 72시간이 지난 뒤 7주간의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. 참가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었으며 두 그룹 모두 동일한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. 그러나 훈련 후 냉수욕을 하는 그룹은 10도의 차가운 물에서 15분 동안 앉아 있었고 대조군은 23도인 따뜻한 방에서 15분간 앉아 있었습니다. 훈련은 주 3회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운동 루틴은 아래와 같습니다. 훈련은 12RM으로 시작되었으며 특정 운동에서 3세트 12회를 할 수 있게 되면 중량을 5%씩 증가시켰습니다. 첫 번째 훈련 세션 전에 참가자들은 외측 관근을 검사했습니다. 이후 첫 번째 훈련 세션이 끝난 직후 두 번째 조직 검사를, 그리고 첫 번째 훈련이 끝난 48시간 후에 세 번째 조직 검사를 진행했습니다. 네 번째 훈련 세션 후 훈련이 끝난 직후부터 회복 방법, 즉 따뜻한 방에 앉아있기 또는 냉수욕이 끝날 때까지 근육의 온도를 모니터링했습니다. 7주간의 훈련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마지막 훈련 세션에서 처음과 동일한 퍼포먼스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. 그 후 72시간에서 96시간 뒤 DXA 스캔을 통해 체성분 변화를 측정했습니다. 또한 추가로 한 번 더 훈련 세션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운동 전, 운동 직후, 그리고 운동 48시간 후에 조직 검사를 다시 실행했습니다. 연구진들은 이 검사를 통해 근성장과 근위축과 관련된 다양한 단백질의 변화를 분석하고 근섬유의 크기가 얼마나 커졌는지 단면적을 확인했습니다. 훈련 후 벤치프레스와 레그프레스의 근력 증가량은 두 그룹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. 최대 스쿼트 점프와 최대 탄성 푸시업은 두 그룹 모두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습니다. 하지만 카운터 무브먼트 점프 힘은 대조군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며 그룹 내에서도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습니다. 반면 냉수욕 그룹에서는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체성분 변화와 관련해서는 두 그룹 모두 근육량이 증가하고 체지방이 감소했습니다. 하지만 두 그룹 간 차이는 없었습니다. 근섬유 크기와 관련해서는 제1형 근섬유는 두 그룹 모두 변화가 없었으나 제2형 근섬유는 대조군에서만 더 많이 증가했고 냉수욕을 진행한 그룹은 변화가 없었습니다. 훈련 전과 후 근비대와 관련된 특정 단백질은 대조군에서 크게 증가했고 근육 분해와 관련된 단백질은 냉수욕을 한 그룹에서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근육 온도 변화 측면에서는 냉수욕을 한 그룹은 근육 온도가 더 많이 낮아졌고 대조군은 근육 온도가 덜 낮아졌습니다. 결론적으로 냉수욕은 근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근육 온도를 더 많이 낮췄습니다. 이는 냉수욕이 근성장과 근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세 번째 연구입니다. 이전에 진행했던 두 개의 연구들에서 냉수욕과 능동적 회복을 비교했을 때 능동적 회복을 한 그룹이 근육량과 근력 증가가 훨씬 더 컸습니다. 반면 냉수욕 그룹은 근성장에는 크게 변화가 없었고 근력도 조금만 증가했습니다. 또 다른 연구에서는 리스트컬 훈련을 하고 냉수욕을 한 그룹은 근성장이 상당히 적었고 근력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. 현재 연구에서 냉수욕이 근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며 근력 향상은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. 스쿼트와 같이 다관절 운동은 냉수욕을 한다고 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별로 없거나 아예 없었습니다. 반면 단일 관절 운동은 냉수욕 후 근력 증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. 결론적으로 냉수욕은 근성장을 방해할 수 있지만 신경 적응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아서 기술 향상이나 신경 적응이 중요한 운동에서 영향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반면 단순한 근력 테스트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연구에서 근성장을 측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. 하나는 섬유 단면적 CSA와 같은 직접적인 평가가 있었고
다른 하나는 근육량 변화와 같은 간접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. 근육량은 두 그룹에서 비슷하게 변했지만 제2형 근섬유의 단면적은 대조군에서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. 냉수육이 근성장의 직접적인 평가를 줄인다는 결과가 세 번째로 나오면서 저는 이 연구에서 근섬유의 단면적 변화가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DXA로 근육량을 측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. DXA는 근육량을 측정할 수는 있지만 근육량에는 근육 외에도 다른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기에 부정확합니다. 이 연구에서 진행한 볼륨량은 웨이트 경험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꽤 많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. 이로 인해 훈련량이 너무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. 즉, 두 그룹 모두 과훈련 상태였을 수 있습니다. 만약 그렇다면 이 연구에서 냉수육이 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. 냉수육은 훈련 후 회복에는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 냉수육이 훈련 결과를 향상시키는 대신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면 고강도 훈련과 함께 사용했을 때 더 효과적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.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강도가 두 그룹 모두 비슷했고 근성장은 냉수육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훈련 후 냉수육이 여전히 유익하지 않다고 결론 낼 수 있습니다. 냉수육이 근성장을 방해하는 데 관한 직접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메커니즘적인 증거도 있습니다. 이번 연구에서는 냉수육이 근성장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의 증가를 줄이고 근육 분해를 일으키는 단백질의 증가를 더 크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. 이전의 연구에서는 냉수육이 근육 단백질 합성을 돕는 단백질 활동을 줄였고 근육의 제2형 섬유에서 마이온 뉴클리의 증가를 적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. 또 다른 연구에서는 냉수육이 동맥지름의 증가를 방해했으며 이로 인해 훈련 후 근육으로의 혈액 공급이 덜 된다고 밝혔습니다. 직접적인 증거와 메커니즘적인 증거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 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. 냉수육은 근성장과 근력 향상을 증가시키려는 훈련에는 좋지 않지만 여전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유산소 운동 후 냉수육을 하면 근력 훈련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고 다음 훈련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습니다. 또는 여러 라운드가 있는 대회나 여러 날에 걸쳐 진행되는 대회에서 퍼포먼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또는 근성장을 고의로 제한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 체중을 제한해야 하는 대회에서 근육량 증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. 냉수육 외에도 급성 회복에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운동 후 마사지나 압박 의료는 근성장과 근력 증가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회복을 돕고 회복을 위한 실용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근성장을 최대화하려면 운동 후 냉수육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. 하지만 냉수육은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모든 훈련 후에는 아니지만 특정 대회나 상황에서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. 또 근성장을 제한하면서도 근력을 키우고 싶다면 예를 들어 체중을 유지해야 할 때 냉수육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오늘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운동 후 냉수육을 한 참가자들은 따뜻한 방에서 휴식을 취한 참가자들과 비슷한 수준의 근력 향상을 보였지만 근비대는 더 적었다. 두 번째, 이는 운동 후 냉수육이 근비대를 감소시킨다는 세 번째 연구 결과로 이제 이 현상은 충분히 뒷받침된 사실로 볼 수 있다. 따라서 근비대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운동 후 냉수육은 좋은 선택은 아니다. 세 번째, 하지만 냉수육은 여전히 유용한 용도가 있다. 단기적인 회복을 촉진할 수 있으며 특정 체급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근비대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. 오늘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